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김재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축소 절개법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절개법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륜절개, 두 번째는 수직절개, 세 번째는 오자절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륜절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륜에만 흉터가 남게 하는 방법이고, 흉터가 가장 적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직절개는 이 유륜 흉터와 함께 밑으로 이렇게 수직절개, 마치 사탕과 같은 모양의 흉터가 남게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오자절개는 이 수직절개와 함께 이 가슴 밑선을 따라서 이렇게 흉터가 만들어지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직절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99%는 다 수직절개, 그리고 한 1% 내외는 유륜절개를 하고 있고요. 유륜은 거의 인기가 없는 수술법. 그러니까 유륜이 인기가 없다기보다는요, 유륜절개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환자의 수 자체가 적죠. 적응증 자체가 굉장히 좁은 수술입니다. 미국의 일부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오자절개를 80~90% 이상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자절개 무슨 장점이 있길래 미국, 네. 한국에서 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오자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요, 매우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피부에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디자인 자체가 내가 수술 후에 가슴 모양을 상상하면서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대로 수술을 옮겼을 때 그냥 그 디자인대로 따라서 수술하면 되는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배우기도 조금 용이하고 처음에 시도해보고 좀 고쳐나가기도 좀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환자들은 가슴 밑선을 따라서 기다란 흉터를 가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다란 흉터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아래쪽으로 해서 잘 안 보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눈에 띄는 건가요? 무조건 눈에 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가슴을 우리가 줄인다고 해도 A컵 이렇게 잘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풀 B컵 이상의 가슴 볼륨이 되면은 가슴이 어느 정도 밑으로 처지면서 거의 다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흉터가 예쁘게 남았을 때 얘기고, 흉터가 좀 눈에 띄는 경우는 아무리 살짝 가려진다고 해도 양쪽 끝단 안쪽 바깥쪽으로 눈에 띌 수가 있고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지면서 오자절개는 흉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직절개는 유륜에서부터 직각으로 그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잘 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유륜하고 수직으로 남는 거는 오자절개도 똑같아요. 그 수직 흉터와 함께 밑에까지 이어지는 게 오자절개인 거거든요. 하지만 유륜과 수직절개는, 유륜은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수직절개의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밑에가 잡히기 때문에 실제 길이의 한 절반 정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흉터를 적게 하려다가 오히려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수직절개를 선호하시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수직절개의 단점은 배우기가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자절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오자절개를 많이 하시는 걸 거고, 수직절개는 실제로 가서 많이 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많이 해보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들을 습득해야지 환자들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수술할 때 항상 매번 하는, 매일매일 같이 하는 수술이지만 그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이 환자분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걸 수술 중에 항상 고민하면서 하고, 그게 가장 결국은 저한테는 큰 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 입장에는 밑에 가슴 밑선을 따라서 길게 남는 흉터가 없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스트레스는 제가 받을 테니까 환자분은 흉터를 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수직절개로도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건가요? 네, 논문에 따르면은 대부분 다 큰 가슴, 많이 처진 가슴들도 할 수 있다는 게 요즘 트렌드이고,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보지 않은, 본인이 가보지 않은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뜻 시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원장님께서는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노력들을 했길래 네네.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능해졌는지. 저는 재밌게도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지던트 할 때,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떠나서 개인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이시만,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수술 저런 수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수직절개 가슴 축소 수술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만 갖고 있었다가, 제가 전문의가 되고 이제 가슴 축소 수술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수직절개 가슴 축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제 수술을 해나가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이런 식으로 제가 수직절개로 지금은 100% 다 가슴 축소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뭐 체질이나 아니면 네. 가슴의 모양, 네. 크기 때문에 수직절개가 안 되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가슴 축소를 거의 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레지던트 때 뭐 500-600g 이상을 줄이는 경우에는 오자절개 해야 된다, 가슴이 많이 처진 분들은 오자절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 시절부터 벌써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 기술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쪽 가슴에서만 1500g을 떼는 경우, 아주 큰 가슴에서도 자신 있게 수직절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은 길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법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는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술 기술, 수직절개 가슴 축소 수술을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10년 이상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실제 사례들 직접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